보습대 땅, 리메 침묵, 모란의 피기까지 쉽게 쓰여진 식은 다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수족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랑 한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는 뭐야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마존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공간을 지향하는, 소망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는 시였죠. 그래서 수정과 했고, 백석 했고, 플라토너스 했고, 누룩 했고, 오늘 이제 배를 매명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빌려줄 모함체랑 맨발 같은 경우는 이제 희생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는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다음 고전시가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뒤쪽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부터 했지만 뒤쪽에 가사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가사 쪽이 훨씬 더 중요한데, 누앙사 했고 만원사 오늘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만 보여드릴 겁니다. 디테일하게는 못하고, 만약에 6월 9월에 만원사가 안 나왔다? 그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좀 나중에 빼는 느낌이 좀 있고요. 도산 12곡 하긴 했었는데 우리 방학 동안에 오늘 좀 잡아드립니다. 도산 12곡은 좀 중요해요. 6월 9월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두고요. 자도사 했고, 유산가 했고, 어부단가 했고요. 연행가도 여러분들 했었죠. 우리 연행가까지 했었고, 강호사시가랑 상춘곡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영상을 보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고공과 정과정을 이제 안 왔는데 여기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면 한 번만 읽어보세요. 고공가가 그런 얘기거든요. 이 노비 새끼들아, 제정신 안 차리냐? 너 열심히 일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좋은 집이 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신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즉 집이 이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거고요. 노비들은 신하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자꾸 자기 옷이 뭐가 좋니, 자기 밥그릇이 크니 작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나라보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챙기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는 시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과적은 아마 송민국, 삼민국 하면서 이제 봤을 작품이에요. 다음 현대소설 보시면은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했고요. 타량 3대 중요하기는 한데 타량이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원래 북한 쪽에 있었던 사람, 요번 모의고사에 있었어요. 북한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6.25 전쟁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내 가족들 하나도 없잖아. 근데 같이 난민으로 왔었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기가 빡빡하다 보니까 하나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팔병신 되고, 하나는 인싸라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가고, 빨게 파편화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요. 3대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차라리 나오는 게 낫고, 메밀꽃 피무렵 했고, 달밤 했고, 논이야기 했고, 잔등 했고, 오늘 후송할 겁니다. 그래서 도요새, 금따는 콩밭 전부 다 중요하긴 한데 다 내신 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도 춘향전 했고, 소현송록 개 중요한데 이거 수능에 나올 것 같거든요. 좀 수능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둡니다. 차라리 6월 9월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한 3시간 떠들어야 돼. 제대로 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면서 사신함정리 했고, 소대정전도 하면 좋은데 얘 전형적인 영웅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전 했고, 이생규장전 했고, 황세결송 했는데 적벽가 오늘 할 거예요. 적벽가를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삼국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얘가 판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5대 판소리가 있거든요. 딱 까놓고 말해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고전소설 뽑잖아요. 그러면 춘향과 그 다음에 심청전,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그러니까 각각 작품으로는 2-3번인데 판소리 개 소설이라는 걸로 묶어놓으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5대 판소리, 춘향전, 심청전, 어디서?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풍부전, 그 다음에 적벽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한테 취약해요. 왜냐면 삼국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비, 조조 이게 한 번 읽으시면 이 작품만큼 쉬운 작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잡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적벽가까지는 할 거고, 그래서 한 A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A까지는. 다 뒤쪽에 있어서 빡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신 진도에 맞춰서 최대한 중요도 위주로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프린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뭐부터 보냐면 고전부터 보죠. 페이지 15페이지.
이 페이지 실전학습의 도산 12곡 잡힙니다. 네, 먼저 풀고 시작하죠. 얼른 풀어. 얼른 12곡이 이 도산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선들을 12개의 연시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이황 조선시대의 뭐이기 때문에 사대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고요? 결국은 유교적 가치관, 임금님 사랑이에요. 왜요? 결국은 자연 친화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납득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황이라는 분이요 학문 변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학문으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놈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꼰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지조절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학문에 대한 지조절기를 같이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산신곡이 크게 6수로 나눠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언지 육수와 언학 육수로 구성되어 있는 도산12곡에는 잠시 벼슬살이에 나섰다가 귀향한 작가의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언지에 해당하는 1육수에서는 화자가 자연을 수양의 공간이자 완상의 공간으로 삼아서 감흥을 느끼거나 연군의 정을 표하고 있고 앞에 있는 이 육수가 전형적인 이 자연 속에 있었던 사대부의 가치인 거예요. 그죠? 자기 수양, 물화일체, 그리고 연군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건 이제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이 육수, 나머지 육수는 어디 지점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문 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지점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학에서는 7수 12수에서는 그러한 자연에서 공간에서 취해야 할 학문 수양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학문 수양의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넉절하고 있고. 자,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했었죠? 다 뭐야? 다 자연 친화, 다 임금님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씩 MSG가 첨가돼요. 조금씩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작품들이 수능에 잘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되게 합당한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품 들어가 보죠. 페이지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요. 30 작품은 이걸로 같이 봅시다. 36페이지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진짜 가서 옮겨 적어야 돼. 진짜로. 진짜 단거나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싶을 거 없으면 진짜 그것만큼 답이 없는 게 없어. 편의상 이렇게 프린트해드리는 거고 두 번씩 들고 다니는 거 너무 무거울까봐. 자, 도단식으로 봅시다. 첫 번째 1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즉 이렇게 살아든 저렇게 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달관적 태도, 초월적 태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들 저런들은 하나는 자연일 거고요. 하나는 속세일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산들, 속세에서 산들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초야 우생이 이렇다 한들 어떠하리.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물며 천석 고함을 고쳐서 무엇 하겠는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엄청 중요한데 봐봐요. 키워드 첫 번째 초야 우생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 해석하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표면적으로는 어리석은 늙은 어리석은 늙은이야. 그리고 이렇다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감정선이 뭐야? 이게 뭘까?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상춘곡에서도 똑같이 등장해요. 상춘곡한테 이봐 저 사람들아, 속세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아, 나의 생활이 내 과거에 있었던 저 성현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떠니? 라는 감정선이고요. 그리고 어리석고 하얌의 뜻에서는 만흥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기를 낮춰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미 나는 자연 속에서 뭐하다? 너무나 즐겁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부, 신이라는 키워드가 뽑아져 나와야 돼. 나는 자연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만족스러운 걸 겸손하게 표현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또 나오죠? 천, 석, 고, 화인데 이게 이제 병이거든요. 아주 나쁜 병이에요. 하지만 어디에서? 자연에 걸린 병이에요.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철저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난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에 빠진 병들을 고치지 않겠다. 자연에 대한 이미지 어렵지 않죠? 이수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대꾸법을 기반으로요. 연하 제발 외워주세요. 이게 연하 고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연하 구름 혹은 이제 안개거든요. 안개랑 플러스 뭐야? 노을이. 이거 결국은 뭘 상징해요? 자연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 나오는 거예요? 전체 자연을 자연의 일부로 표현하는 배유법 다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걸로 집을 삼는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자연 속에서의 자연 친화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연 친화. 전형적인 사례부죠. 풍월 바람과 달로 덫을 삼아. 친구 먹었단 말이야.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자 여기서 병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것은 뭐다?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내가 큰 잘못 없이 잘 살아가겠다. 자, 사수 볼게요.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백운이 제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아.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대꾸법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표현입니다. 해석 보시면 유란 그윽한 향기의 난초가 제곡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가 좋아요. 듣기.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가 보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흰 구름이 산에 걸려 있으니 자연하게 보기가 좋다. 이런 키워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유란이 듣기 좋다. 그래서 백운이 보기 좋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뭐가 나온 거고요? 청각이 되는 거고요. 이 키워드는 뭐예요?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 보니까 이 유란의 이미지는 뭐예요? 향기.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만들어지면 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동남남쪽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신이니까 이런 것들 얘기할게요. 그냥 얘가 어차피 자연이고 긍정이다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애초에 이 듣기 좋다라는 것도 해석이 그냥 이 듣다가 아니라 그냥 보기 좋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후각의 청각함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안 하는 듯이 대꾸잖아요. 자연 너무 좋다. 자연 너무 좋다. 근데 이 중에 핀이 1인이 한 가지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1인 아름다운 그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임금님이겠죠. 임금님에 대한 지조, 사랑, 연군 전형적인 사대죠. 자연 속에서 임금님 사랑, 역군은 이셨다. 윤선도도 나오고 다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오수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이게 결국은 자연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산전, 산 앞에 유대, 대가 있고 대하, 그 대 아래에 흐르는 물이 있다. 산이고요. 산이고요. 그 아래에 대가 있어요. 그 대 아래에 뭐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경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연이 예뻐. 때 많은 갈매기 오며 가며 가거늘. 그래서 갈매기 동그라미 쳐보시죠. 우리 여태까지 갈매기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썼어요? 이 갈매기랑 친구를 먹거나 갈매기랑 서로 토킹 어바웃을 하거나 그러면 항상 자연 친화, 무라일체의 키워드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매기는요 이 자연이 아름다운 걸 알기 때문에 오며 가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로서의 키워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며 가며 하는데 이렇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만들어져요. 갈매기는 너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는? 얘는 멀리 마음. 자, 원래 마음 어디다 줘야 돼? 자연에 줘야 돼. 이 갈매기처럼 이 자연의 마음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고교 백구라는 사람들은 멀리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기가 세속이.
속세, 홍진, 삼공, 만승. 여기에 마음 더 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단어거든요. 신선이 타고 다니는 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되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봐봐. 속세에 마음을 둔다. 근데 이거 보기에서 뭐라고 해석해? 이거 나로도 해석할 수 있고 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로 보면 뭐겠어? 아니, 타인으로 보면 뭐겠어? 자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 속세로 마음을 두는 저 똑똑한 유학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자꾸 세속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다 둬야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멀리 얘만 두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나로 보면 뭐예요? 나로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만 자연에 있지만 자꾸 어디를 생각하는 거야? 성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 아직도 이 속세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미련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갑자기 임금님 생각하고 갑자기 세속 생각하고 그런 것들 다 뭐다? 아직도 세속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이런 거. MSG잖아. 마냥 자연 조화가 아니라 속세도 생각해. 이런 지점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진짜 중요하고. 칠수. 자 이제 육수 넘어가서 칠수로 갔으니까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무조건 학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문과 자연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칠수. 천운대 돌아들어 완납제가 소쇠한대. 그래서 소쇠한대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단어는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원래 그냥 사전으로 찾으면 낡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맑고 깨끗하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얘가 자연이나 자연 속에 있는 서재에 되게 많이 쓰이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게 긍정적인 공간이에요. 만권생애, 만권을 읽는 생애. 낙사, 즐거울 낙자 보이시죠? 인간적으로 이거 외워야 돼. 인간적으로 이 단어는 우리 즐거울 낙자 정도는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죠. 즐거운 일이 뭐하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즉 만권생. 책을 읽는 학문을 읽고 있는 이 부분들 뭐야? 즐거움이 넘치다. 이 즐거움이 끝이 없다. 너무 해피하죠. 이 와중에 왕래 풍류는 말해 무엇 하실까? 왕래 오고 가면서 즐기는 뭐다? 풍류. 이 키워드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배 띄워놓고 자연 속에서 낚싯대 들고 술 잡고 해피하게 지내는 그 이미지가 뭐라고요? 풍류라고. 그래서 학문 수양과 이 자연 친화가 같이 이미지가 잡혀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구조. 구수별 5개. 이거 여러분 내신 때 엄청 많이 봤던 구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키워볼까요? 이게 연세법 때문이라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자 고인. 우리 공자님, 맹자님, 즉 성현들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은 과거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니까. 그죠? 나도 못. 고인도 나를 못 보고요. 나도 고인을 못 봐요. 하지만 대칭이 만들어지죠. 고인이 만들어낸 길은 뭐가 가능하다? 볼 수가 있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길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학문수양의 길이. 즉 곡자님, 맹자님이 만들어낸 유교 사상의 학문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할 것인가? 간다 라는 것들을 의문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서리법을 기반으로 뭘 보여주고 있다? 학문수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인을 못 봐로 끝나고 나도 고인을 못 봐도로 시작하고 있죠?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연쇄법입니다. 연쇄법 때문이라도 생각해 두세요. 엉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런 식으로 끝난 단어들이 앞에 단어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연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수. 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오니 딴 데 마음을 마로리. 공간감이 잡히거든요. 당시에 가던 길. 당시에 가던 길. 이게 과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내가 학문 수양의 길이에요. 철저하게 뭐로 잡혀야 돼요? 긍정적인 공간으로 잡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학문 수양으로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달라? 어디가 여기가 바로 뭡니까? 거슬길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가? 근데 이거 부정적인 길이에요. 여기가 긍정적인 길이에요. 이제야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오니 똑같은 말이죠. 딴 데 마음을 둔다 안 둔다? 여기 딴 데도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대칭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11수도 별 5개 돼요. 이게 마지막 줄 보시면 만고 상청 나오잖아요. 만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청 항상 풀겠다. 이거 다른 작품에서 나오면 무조건 지조절개거든요. 이게 거의 99.9%. 이거 누가 썼다고요? 이영 선생님.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도산시고, 그러니까 얘만 딱 빼놓고 보면 충분히 지조절개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연시조의 특징이 뭐예요? 연시조는 이 각각의 시조들의 유기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다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조와 절개로 해석할 수 있지. 하지만 맥락을 봤을 때 학문적인 지속성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볼게요.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불변성, 지속성을.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키워드도 심지어 나도 아니고 뭐야? 우리야. 벌써 느낌 와셔야 돼요.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우리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뭐 해야 된다? 학문 수양했다. 수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성. 그리고 불변성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맨날 지조절개가 여러분 틀려오시는 단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12수. 우부도 알면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늙는 줄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칭 만들어지거든요. 이 학문 수양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봐봐. 학문이라는 건 시작은 엄청나게 easy해요. 쉬워요. 왜? 바보도 할 수 있거든요. 이 학문이라는 건 시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 수많은 천재들, 공자님, 맹자님도 그 끝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지. 학문은 되게 웃겨. 쉽지만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든 어떻든 나는 뭐 하겠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수양을 하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쉽거나 어렵거나 그 중에 늙는 줄은 모르겠다. 학문의 어려움, 학문의 그런 쉽거나 어려운 속성들을 제시를 하지만 결국은 그냥 뭐 하겠다? 계속 수양을 하겠다. 그런 식의 주제의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총 12수인데요. 한 3수 정도 빠져있거든요. 뒤로 가봅시다. 빠져있는 부분들도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두꺼운 거만 보세요. 페이지 48페이지. 페이지 48페이지. 3개만 보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설이나 모의고사에서 진짜 많이 나올 텐데. 자, 3수 보겠습니다.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몇 개야? 만약에 나오면 여기 보기 작품 다음에 얘가 나오거든요. 자,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인성이 어지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하셨을까? 이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항상 등장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뭘 베이스로 하시냐면요. 우리 초기 유교는요. 뭘 베이스로 하고 있냐면 성선설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수양을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치와 인간 수양의 방향성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이걸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서 뭐가 등장해? 악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황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성선설을 얘기하는 게 근본인 거지. 아, 우리 공자님, 맹자님들이 우리 성현들이 성선설이라고 했으니까 성선설이 맞아 라는 그 꼰대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되게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보수적.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까요? 순풍이 죽다 하니, 성선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인성이 어지다 하니, 성선설이니 태어났을 때부터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자, 앞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 성현님들께서 천하의 허다 영재, 그 수많은 천재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었을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성현의 권위에 두면서 주장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육수. 50페이지에 육수 보시면 됩니다. 육수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자연을 보여주는 것도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가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고 싶다, 소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결들이 있고요. 자연 친화의 결들이 있고요. 또 뭐냐면 자연의 아름다움 혹은 신비함을 뭐 하는 태도도 있어요. 예찬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이 자연 속에 내가 물아이치 할래, 자연과 하나가 돼서 너무 좋아, 이런 결이 있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이 와 쩐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혹은 자연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소멸하고 참 신비로워, 이런 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 섞여 있는데, 이 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풍에 화만산하고 봄바람에 화만산, 꽃이 가득 핀 산이 되고요. 추야, 가을 축자죠. 가을에 월반대하라, 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시가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이 사계질의 흥치는 뭐야? 사람과 같은데,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청광, 이거 아마 글자로 줄 텐데, 고개는 뛰고 소리개는 난다. 그리고 구름 그림자와 맑은 햇빛. 이게 이 자연에 뭘 보여주고 있어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 고사에서 자꾸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어약연비와 운영청광이야 언해 그지 있으리. 해석본 보시면 어찌 다함이 있겠느냐, 이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다함이 없다 라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찬적 태도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요. 하나 남았어요. 자, 51수의 2수 별표입니다. 진짜 나올만 하거든요. 나올만해요. 나올만도해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은유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까닭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님이라는 표현들이 뭐야? 진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지칭하지만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지칭을 합니다. 그 부분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귀 먹고 눈이 먹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뇌정이 파산하여도 벼락이 산을 깨어도 농자는 못 듣고요. 귀 먹은 사람들은 못 들어요. 백일이 중천하여도 하얀 태양이 높이 뜨어도 고작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해요. 우리는 이목총명하여 눈과 귀가 맑아서 남자 농고 같지 말이리. 적어 있는 농고처럼 귀머거리 눈머거리처럼 살지는 말자 라는 뜻인데, 결국 뭐 하자요? 학문하자요. 학문 수양을 해서 볼 수 있는 거 보고,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들어서 덩어리처럼, 우리 귀머거리처럼 장님처럼 살지 말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시조입니다. 얘는요 통째로 기억하셔도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 몇 안 되잖아요. 항상 와가지고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러고 시작하잖아. 근데 얘는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니까 전체적으로 단어도, 어휘도, 맥락도 전부 다 강하게 잡아주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수능 특강에 갖고 있는 연시조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봐볼까요? 문제를 봐보시면 자 1번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평가했다. 이 초야우생 자부심 깔려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긍정이야 알겠죠? 2번 니은은 완락제 이 공간 자연 속의 공간이겠죠? 그래서 머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친화 학문 수양의 공간으로서 채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귿 왕래 풍류 그래서 유유자적 자연친화 이미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을 보시면 가던 길 그래서 아까 전에 봐봐 가던 길 그게 학문일 수도 있고 이 길 자체가 학문일 수도 있고 학문 수양의 길일 수도 있고 벼슬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잘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근데 여기서는 선현들이 가던 길이니까 학문 수양의 길이니까 긍정적입니다. 자, 미음 보시면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쉽고도 어렵다라는 속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내가 멍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 즉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2번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이 보기도 충분히 납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로 본다면 그 고교백구가 나로 본다. 고교백구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부정이라고 왜? 자연에서 마음을 안 두고 자꾸 속세에 마음을 두니까. 근데 이거를 화자로 본다면 아직도 세 속에 미련이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통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3번, 5번 보겠습니다. 11수 만고에 푸르른 청산과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유수는 유한한 인간의 삶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일단 이미 거슬려야 돼. 이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의 유한한 삶과 대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학문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게 주제의식이라고요.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저걸 알면 인생이 무상감 나와야 돼요. 요 키워드에서 봐봐. 자연은 불변이지. 근데 인간은 가변이라고. 그래서 얘네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요런 결론 나오면 인생이 무상감이니까. 요런 결론 나오면. 얘 의도 자체가 자연은 지속적이고 인간은 유한하니까 학문이 참 어렵다. 이 주제의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자연에 대한 예측, 긍정적 속성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미 뒤에 있는 거 다 조져요. 학문 수양의 한계에 대한 지갑 다 조져지는 말이에요. 전부 다 자연을 닮아서 열심히 공부하자. 이걸로 이제 주제의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뭘 보시느냐? 쉽지 않은데. 현대시 가볼까요? 오늘 현대시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내신이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어디 가시냐면 네, 26페이지 가보시죠. 26페이지. 이거 틀려면 가만두지 않겠어. 함께. 저희 잠깐 끊었다 다시 찍어주세요.